1조 3천억 원. 대전의 한 연구실에서 탄생한 항체 하나의 가격표입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이 금액을 제시하며 한국의 한 기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연 매출 30조 원을 넘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체 의약품. 21세기 제약 산업의 왕좌를 차지한 이 기술의 심장부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28년간 글로벌 제약 산업을 분석해온 생명과학 전문 애널리스트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노바티스와 로슈 본사가 있는 바젤은 세계 제약 산업의 수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유럽제약협회 EFPIA의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암젠, 리제네론,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들의 기술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독자적인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인지를 이해하면 제 회의가 왜 당연했는지 아실 겁니다. 항체 의약품의 역사는 곧 미국과 유럽의 역사였습니다. 1986년 최초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 40년 가까이 이 분야의 핵심 기술은 미국, 스위스, 영국, 독일의 연구소와 제약사가 독점해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세계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항체 신약 개발이라는 영역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임상시험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본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지 못하면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항체 의약품이 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면역체계라는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항체입니다. Y자 모양의 단백질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달라붙습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열쇠 중에서 딱 맞는 자물쇠 하나만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항체 의약품은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단백질에만 정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약으로 쓰는 겁니다. 기존의 화학 합성 의약품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폭격기라면 항체 의약품은 표적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강력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항체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달러, 한화로 약 390조 원에 달합니다. 2028년에는 4,450억 달러, 약 6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상위 10개 중 6개가 바이오 의약품이고 그중 대부분이 항체 기반입니다. 매출 1위인 머크의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약 하나의 연간 매출이 30조 원을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항체 하나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항체 라이브러리입니다. 항체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수백억 가지의 서로 다른 항체를 담아놓은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질병의 표적을 발견했을 때 이 도서관에서 그 표적에 딱 맞는 항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도서관의 장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원하는 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항체 라이브러리의 다양성과 규모가 클수록 더 좋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항체 신약 개발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 항체 의약품은 쥐에서 유래한 항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쥐의 항체를 사람 몸에 넣으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이 이 항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면역 체계가 거부하지 않는 완전히 인간 유래의 항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 면역 체계의 다양성을 시험관 속에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수백억 가지 조합의 인간 항체를 만들어 저장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표적에 정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는 기술. 이것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미국의 암젠과 리제네론, 영국의 메디뮨, 스위스의 모르포시스. 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 기술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기업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것도 독자적인 기술로. Y바이오로직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의 과학수도라 불리는 이곳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2007년에 설립됐습니다. 직원 수 수십 명의 작은 바이오 벤처입니다. 로슈의 직원 수가 10만 명이 넘고 암젠이 2만 7천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만들어낸 것은 그 규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핵심 무기 YMAX-ABL.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서 발굴된 항체는 높은 생산성과 낮은 면역 원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면역 원성이 낮다는 것은 환자의 몸이 이 항체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투여할 때마다 부작용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항체를 안정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Y바이오로직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ALIC,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입니다. 이중항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항체가 하나의 표적에만 결합하는 단발 유도 미사일이라면 이중항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적을 동시에 잡는 쌍발 유도 미사일입니다. 한쪽 팔로는 암세포를 붙잡고 다른 쪽 팔로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불러오는 겁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암세포 곁으로 끌고 와서 싸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의 핵심 메커니즘이고 전 세계 제약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Y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3중항체입니다. 멀티-ABKINE라는 이름의 다중항체 마이너스 사이토카인 융합체 플랫폼. 항체 두 개의 기능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 물질까지 결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붙잡고 면역세포를 불러오고 동시에 면역세포의 공격력까지 극대화시키는 3중 공격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면역 항암제 시장의 절대 강자는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PD-1이라는 하나의 표적만 공략합니다. 하지만 키트루다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전체 암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PD-1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AR170은 PD-1과 VEGF 그리고 IL-2B라는 세 가지 표적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키트루다가 들지 않는 환자, 키트루다의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연 매출 30조 원짜리 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기술. 이것을 대전의 바이오벤처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논문 속의 이론이 아닙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 점유율 2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AR170의 CMC 개발 및 미국 임상허가 IND 자료, 패키지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 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AACR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AR170과 AR166의 전임상 결과를 포함한 3건의 포스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암 연구의 최고 무대에서 한국의 3중항체 기술이 공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박영우. 1956년생.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체의약품이라는 첨단 과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독학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바이러스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LG생명과학에 입사하면서 항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거치면서 항체 연구만 22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Y자 모양의 단백질 하나에 바친 사람입니다. 2007년 박영우 대표는 안정적인 연구원 생활을 버리고 창업이라는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항체의약품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한국도 독자적인 항체 플랫폼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감. 그것이 Y바이오로직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에 왜 Y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항체의 모양이 Y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분자의 모양을 회사 이름에 새긴 겁니다. 하지만 창업 후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2007년 한국의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 항체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모래 위에 성을 쌓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이 기술을 완성했는데 대전의 작은 벤처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내겠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에서 항체 신약이요?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새로운 항체를 발굴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요? 그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째 독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영우 대표에게는 22년간 쌓아온 항체 연구에 내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라이브러리를 설계했습니다. YMAX-ABL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 수년입니다. 수백억 가지 인간 항체의 다양성을 시험관 속에 구현하고 그 중에서 목표 표적에 정확히 결합하는 항체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리고 이 플랫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한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2020년 Y바이오로직스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에 면역 항암 기전의 신규 항체를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전에는 2016년에 DLK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리가켄 바이오에 제공했고 이 항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ADC, 항체 마이너스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 YBL-1이 미국 바이오 기업 픽시스 온콜로지에 기술 수출됐습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항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기업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잭팟은 2024년에 터졌습니다. IMB-101. Y바이오로직스가 HK-이노엔, IM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한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OX40L과 TNF-알파를 동시에 표적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 물질을 미국의 내비게이터 메디신에 기술 이전한 금액이 한화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 화동제약에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가 기술 이전. 하나의 항체 플랫폼에서 나온 파이프라인이 1년 만에 1조 7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Y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했습니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 834.9대 1.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1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이 기업의 기술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구축한 기술의 전체 구조를 말입니다. 맨 아래에는 YMAX-ABL이라는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단일항체, 이중항체, ADC, CAR-T까지 4가지 방향의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 위에 ALIC라는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멀티-ABKINE라는 세계 최초의 3중 면역 항암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기술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을 17년에 걸쳐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기 때문에 각 층 사이의 연결이 유기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체 라이브러리 전문 기업, 이중항체 기술 기업, 사이토카인 엔지니어링 기업을 별도로 확보한 뒤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 통합의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해왔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뿌리에서 키워냈습니다. 항체 발굴에서 항체 공학까지, 단일 항체에서 다중항체까지가 하나의 기업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는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AI 신약 설계 기업 갤럭스와 인공지능 기반 면역 항암 신약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갤럭스는 서울대 화학부 석차옥 교수팀이 만든 단백질 구조 예측 AI 기업입니다. AI가 설계한 항체 후보 물질을 Y바이오로직스의 플랫폼에서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협업 구조입니다. 인간의 직관과 AI의 계산 능력이 결합된 차세대 신약 개발 모델. 항체 연구 22년의 경험과 최첨단 AI 기술의 만남입니다.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한국 대표 바이오 전문 VC들이 대거 참여했고 오버부킹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금은 AR170을 포함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의 전임상과 미국 IND 신청을 위한 실탄이 됩니다. 저는 바젤에서 28년간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을 평가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가장 큰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항체 의약품의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리제네론이 처음 항체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직원이 몇십 명이었습니다. 모더나가 mRNA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가 이 기업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규모는 과거를 말하지만 기술 플랫폼은 미래를 말합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현재 매출 규모는 글로벌 빅파마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진 것의 가치는 현재의 매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YMAX-ABL에서 발굴되는 항체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의 기술 이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멀티-ABKIN이 플랫폼에서 나올 3중 면역 항암제가 키트루다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적 기대가 아닙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기술 이전 실적이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세계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 유럽과 미국 시장을 뚫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정상급 반열에 올랐으며 ABL바이오,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바이오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이 흐름의 가장 앞줄에서 아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남이 만든 항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체를 처음부터 발굴하고 설계하는 원천 기술의 영역. 바이오 산업의 가장 깊은 층에서 한국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젤에서 노바티스와 로슈를 지켜보며 늘 완성된 기술만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Y바이오로직스를 알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대한 연구단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검정고시로 서울대에 들어간 한 과학자가 22년간 항체 하나만 파고들어 만들어낸 기술, 대전의 작은 연구실에서 수백억 가지 인간 항체의 다양성을 재현해낸 집념, 그리고 그 기술이 1조 원이 넘는 가치로 인정받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반도체와 배터리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바이오 신약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아직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셀트리온이 처음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수출했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첫 공장을 지었을 때도 세계는 이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Y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아직 초반입니다. 하지만 17년간 쌓아온 항체 플랫폼과 기술 이전 실적, 그리고 삼중 면역 항암제라는 미래의 무기 위에서 이 기업은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그 기술을 완성시키는 집념은 국적을 가집니다. 독학으로 시작해 세계가 인정하는 항체 플랫폼을 만들어낸 한 과학자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규모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Y바이오로직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